안녕하십니까,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내무부 장관님 모시고 미증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보시면 장기 계좌, 중기 계좌 지난주와 똑같고요. 매수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테슬라 이베이 레버리지 프로젝트는 장기 계좌가 4천만 원, 그 다음에 중기 계좌가 합해서 한 900만 원 정도, 합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아래에 있는 좋아요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실 거죠? 마피디님, 이란에 이스라엘 공격이 있었는데요. 네네. 미증시 걱정되네요. 주말에 전쟁 소식이 있어서 네. 걱정이 좀 되죠? 네네. 자, YTN 자료를 좀 포함했는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 관련된 포르투갈 선박을 납포,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를 강제로 납치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란이 드디어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서 13일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데, 자,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고요. 자, 이란은 이쪽에 있습니다. 국경선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추가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또 전쟁과 그런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가가 좀 상승하고, 그 다음에 환율도 상승하겠죠. 좋지 않죠. 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란이 자꾸 배를 납치하고 한다면 이쪽 가는 물동량, 석유의 물동량이 조금 딜레이되고 막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가에는 안 좋고 금리 인하가 좀 더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자, 미증시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자, 이런 전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미국 증시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하락은 불가피하고요. 따라서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수는 좀 신중하고, 그런 약간 분위기 있을 때 약간 미리 현금 확보하는 게 좀 중요했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좀 그런 조짐이 보여서 조금 현금 확보가 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3월 8일 날부터 반도체가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거나, 하락 아니면 횡보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은 조금 현금 확보를 하셨다면 조금이라도 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단기간 진행될지 장기간 될지는 조금 아직은 좀 어려워요. 이스라엘 또 한번 공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공격하고 좀 그럴 수 있어서. 자,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대선도 있고 약간 이거 빨리 무마해야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약간 지지율이 안 좋아서 약간 이란과의 전쟁을 약간 선호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쉽게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고요. 마피디님, 근래 계속 하락 또는 횡보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상승 반전은 언제쯤 될까요? 보실까요? 자, 반도체 차트 요때 3월 8일 날이죠. 3월 8일 날. 요때 요 캔들 이후로 거래량 상당히 컸죠. 자, 이후로 약간 횡보나 하락을 좀 예상했는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 예상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지난주에 요 캔들, 요 양봉 캔들 요거 보고서 엔비디아가 좀 상승 느낌이 있네 해서 저도 요때 좀 들어갔었잖아요. 요때 정도 팔고. 그래서 약간 반등하나 느낌이 좀 있었는데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 이슈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한 상태고요. 금요일 날. 수익 한 10% 정도에 좀 매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0%의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자, 단기적으로 매수한다고 말씀드려서 10% 수익 나올 때 바로 그냥 뺐습니다. 자, 저는 어느 정도 목표되어 있는 거면 목표 달성하면 그냥 매도를 해버려요. 자, 반도체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이 기준봉의 밑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전쟁 이슈 때문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서 자, 요 밑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확률이 좀 있어요. 아니면 그 전에 210일 정도에서 약간 반등 가능성도 있고요. 이때는 좀 지지를 받던 자리이긴 했고요. 갭 상승했던 자리입니다, 현재. 자, 반도체 주봉 보시면 약간 좀 흘러내리고 있죠. 주봉상 5주선의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반도체 공매도가 많다고 그랬죠. 70일 계속 좀 찍었다가 금요일날은 좀 60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동매가 너무 높아요, 지금. 자, 나스닥 QQQ 한번 보실까요? QQQ. 자, QQQ도 계속적으로 횡보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서 되게 안 좋았고, 그래도 목요일 날은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올라갈까 했는데 지정학적 이슈로 좀 떨어졌었죠. 자, 만약에 전쟁 이슈만 없다면 상승 가능성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요 밑에까지 433까지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423 거기까지도 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QQQ 주봉상 보셔도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자, 공매도 비율도 목요일날은 좀 적었는데 금요일날 다시 좀 많이 올라왔죠. 계속적으로 6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QQQ는 전에 계속적으로 한 40 많을 때 50인데
근래는 좀 높아요. 자, S&P 500 스파이더 보실까요? 스파이더 계속되는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다 그랬죠. 자, 그리고 지금 기준봉, 장대음봉의 밑선까지도 내려와서 상당히 좋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그 밑에까지도 좀 열려놓고 봐야 되고요. 자, 주봉상 보셔도 어떠신가요? 자, 주봉상 5일선을 깨고 내려왔죠.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양봉됐다가 음봉 하나 보이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지없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에 훅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는 어떤가요? 엔비디아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죠. 그리고 5일선을 회복하고 있고 양봉 2개 지난주도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죠. 제가 888에 매도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라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대장주기 때문에 저도 약간 XOXL을 사느냐 엔비디아를 사느냐 했을 때 XOXL은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하방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엔비디아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도 엔비디아를 좀 들어갔죠. 엔비디아가 좀 더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뭐 다른 종목보다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 자, 엔비디아 주봉 보시면 어떠신가요? 약간 밑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밑꼬리가 좀 길죠?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이긴 합니다. 전쟁 이슈만 아니었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빅테크 종목들 한번 보실까요? 자, 애플. 엄청 떨어졌는데 상승 2번 해줬죠? 네. 잘 올라갔네요. 네네. 자, 시가총액 1위 종목 마소도 지금 잘 가고 있죠? 이렇게 뭐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타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죠? 약간 뭐 조정 보이는 정도입니다. 아마존이 드디어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종목은 테슬라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관심도가 약간 테슬라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근데 아마존은 약간 힘겹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다시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마존 주봉 보셔도 역사상 신고가를 뚫었죠.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알파벳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자, 반도체 대장주 TSMC도 약간 좀 내려왔죠. 자, 음봉은 계속 보여다가 5일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반도체는 지금 지정학적 이슈도 그렇고 중국이 자꾸 미국하고 좀 무역 전쟁, 자국 반도체 써라 약간 좀 압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아요, 반도체. 중소형주 러셀 2000도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자, 5일선 밑으로 무너지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150 정도의 지지받는 지지가 있긴 있는데 지금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이 보여요. 밑에까지 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자, 러셀 2000 주봉 보셔도 좀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음봉 2개가 좀 길게 떴습니다. 자, 증시의 선행 역할을 하는 다우 지수 보실까요? 다우 제가 계속적인 추세선에 장대 음봉으로 추세가 깨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후에 그 기준봉 음봉의 밑선까지 내려왔죠. 최초로 내려왔는데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약간 다우가 약간 선행으로 먼저 움직이고 먼저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좋지 않게 봤어요. 다우 때문에 특히. 자, 다우는 여기 밑에 121선까지 밑에까지 여기 지지받던 자리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게 심상치 않아요. 다우 주봉 보셔도 지금 장대 음봉이 상당히 크죠. 이렇게 올라갈 때 캔들보다 되게 긴 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언제쯤 상승할까요? 글쎄요. 조금 더 횡보나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가 그렇게 장기간 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뭐 2, 3주, 길으면 한 달. 그 이후에는 좀 반전이 좀 세게 되는 경향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 때는 조금 좋은 종목에 저가 매수 기회를 좀 가질 수는 있어요.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테슬라 호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네. 테슬라는 참 운이 안 좋아요. 네. 좀 오를만 하면은 증시가 안 좋아서 맞아요. 네. 계속 떨어지죠. 테슬라 일봉 보실까요? 자, 현재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밑에서 지금 약간 쌍바닥 느낌이 좀 약간 있습니다. 네네. 부드럽게 진행되죠. 요 저점보다 여기가 조금이라도 높아요, 지금요. 자, 캔들상으로는 약간 쌍바닥이라 좋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평선도 좀 모여있어요, 지금. 21선과 5일선이 모여있죠. 자, 이럴 때 지금 호재가 몇 번 나와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증시가 좀 받쳐주지는 않아요. 테슬라 호재는 어떤 게 있나요? 자, 저번에 말씀드린 그 인도의 그 기가팩토리, 인도 공장 부지 보고 있다고 호재가 좀 있고요. 자, 그리고 FSD 한 달 무료, 그것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5월달에는 과연 실적이 좀 나오는지, 좋은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8월 8일.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좀 많이 됐었어요, 로보택시. 아직 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금요일날 장후에 발표된 FSD 구독 가격이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좀 인하를 했습니다. FSD 구독료 인하가 악재라는 분도 계시는데 마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FSD 구독료가 좀 인하를 했지만 약간 뭐 쿠팡 구독료
구독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조금 어느 정도 좀 할인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올라요. 그래서 99달러 했다가도요, 좀 이렇게 자신감 있고 많이 상용이 되고 자신감 있다 했을 때는 또 올라요. 다시 또 199달러 가고 200달러 될 수도 있습니다. 고무줄이에요, 이거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좀 싸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게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좀 좋거든요. 이게 FSD 진행 과정이거든요. 10억 마일을 돌파했습니다. 4월 6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FSD 데이터가 쭉 축적되다가 4월 달에는 급격하죠. 왜냐면 그때 무료 이벤트를 해서 갑작스럽게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9억 마일에서 10억 마일이 단 5일 만에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지금 엄청난 시간이 바뀌었죠. 상당히 빠른 데이터가 지금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누적되면은 자율주행에 더욱더 좀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8월 8일 날 로보택시가 공개됐을 때 좀 자신감 있게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FSD 12가 바뀌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인도의 그 기가 팩토리가 만들어지면은 이미 관세가 좀 인하되는 것을 미리 얘기 좀 했고요. 이번 달 말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도를 방문한다는 이제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FSD 가격 인하 소식에 시간 내에서 약간은 상승을 좀 해줬어요, 지금요. 전에 계속적으로 FSD가 조금 진전이 더뎠는데 이번에 조금 가격 인하가 되면 가격 부담이 좀 해소가 돼서 또 진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엄청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테슬라 지금 일본 차트죠. 자, 이렇게 쌍바닥 모습인데 현재 이제 아직도 177과 163 사이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60까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좀 보입니다. 자, 근데 약간 그 FSD 99달러 약간 인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주춤거리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약간 좀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자, 그나마 테슬라는 약간 호재가 있어서 지난 금요일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도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어요. 이렇게 약간 거래량이 상당히 적을 때는 그 다음에 약간 상승하는 좀 조짐도 있는데 좀 장세가 안 좋아서, 자, 분명한 거는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있었잖아요. 자, 이거를 뚫고 오른쪽으로 간 거는 상당한 좋은 조짐이고요. 따라서 약간 더 추가 내려올 때 지지받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리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주봉 보셔도 163 라인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터치가 많이 돼서 지금 지지받고 약간 횡보를 많이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자, 월봉상 보시면 이렇게 수렴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테슬라의 좀 공매도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 금요일날 1분봉 보셔도 다른 종목들은 많이 하락했죠. 근데 테슬라는 약간 하락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횡보로 해서 끝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FSD가 조금 인하됐다 그래서 조금 상승을 해줬고요. 제가 목요일날 영상에서 테슬라가 약간 좀 추가 하락한다면, 자, 분할 매수 생각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때죠. 요때 168, 요 밑에 부분에 168, 169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한 800만 원만 정도 추가 매수했어요. 역시 쌀 때 사니까 아직 지금 현재 수익입니다. 자, 이 물량은 음전되면 바로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테슬라 지금 약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조금 그렇다. 그래서 약간 요게 지정학적 이슈가 조금 무마되고 좀 괜찮은 느낌이 있으면은 테슬라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다 떨어졌죠. 테슬라는 현재 지금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캔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마피디님, 다음 주 포지션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네, 전쟁 이슈로 약간 월화수 그 정도는 약간 좀 하락하거나 또 변동폭이 많을 것 같아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요,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또 매물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관망이 좋고요. 그리고 단기적 대응 관점에서만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시적 상승이 된다면 약간 현금 확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주식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약간 싸다고 매수하는 건 좋지 않아 보여요. 지금은 수익 관점이 아니에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지금 테슬라가 약간 FSD 호재가 있기 때문에 구독 인하도 있고, 약간 큰 하락됐을 때는 약간 저도 분할 매수를 또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테슬라 이외에 어떻게 좀 좋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종목이요? 네네. 약간 반도체 쪽으로도 그래도 좋게 보고 있어요. 엑소엑셀은 크게 빠진다면 엑소엑셀을 들어가는데 약간 어설프게 빠지면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조금 매력적이게 빠졌을 때는 분할 매수를 엔비디아 쪽으로 약간 단기 매매로 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리스크가 큰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아가면서 분할 매수하는 기간은 아니에요. 저도 아직 중기 계좌에서 반도체를 담지 않았어요. 지금 테슬라는 장기, 중장기 기준으로 담아가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반도체의
중기 계좌는 아직 담지 않았어요. 적절한 기간일 때는 반도체에서 분할 매수로 담아갈 건데 현재에서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담진 않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성공하시려면요,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폭락장 이런 모든 걸 겪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전전 상황도 겪어보셔야 되고요. 저는 실전 투자자입니다. 퇴계님과 영상 찍으면서 그때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약간 애플이 좋게 보인다, 그래서 애플을 좀 매수를 좀 갈까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 하시는 거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결국은 매수하진 않았어요. 네. 종목의 상승 뷰는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액션이 중요하거든요. 못 샀으면요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이게 좋게 보여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얼만큼 거기에 비중을 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만원 사느냐 1000만원 사느냐 1억을 사느냐에 따라서 심적 부담과 이런 게 다 달라요. 진짜 좋게 본다고 하면 좀 비중을 실는 거고요, 좋지 않게 본다면 비중을 적게 하는 거고요. 저는 좀 실력이 모자라서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퇴계 이왕님과 주말에 찍은 영상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공포탐험지수는 현재 중간, 어느덧 중간까지 내려왔어요. 자, 서학개미분들의 순매수 1주간과 하루치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은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때일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몸 괜찮으세요? 네네. 네, 구독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